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채안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 그제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잖아요. 어제죠, 어제. 어제인가요? 어제 최고위원회. 어제 내려놓고 바로 도서전 문재인 갔군요. 대통령 만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뭐 출마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진짜 출마 선언은 호남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주에서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호남이 권리당원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 대부분의 지지층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주로 활동하고 지금도 호남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표를 의식을 하고 민주당 지지층 의식하고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출마 선언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문이죠. 그 글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만한 민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네. 어떤 부분에서요? 거짓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 전체가 다. 왜냐하면 거짓말? 네.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내가 뭐 이재명 정권 뭐 성공시킬 거다. 그리고 의리 끝까지 지킬 거라 그랬죠. 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원팀 원보이스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여러 가지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은 또 어제도 한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 저게 진심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또 정청래 대표의 진심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성 있게 해석을 해 주세요. 아니 준일 씨는 그럼 찐청입니까? 예? 아니 저는 뭐 누구 편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본인은 이게 자기가 가는 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 17분 동안 얘기했을 때 이재명이란 단어가 36번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이게 그 가는 길이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얘기가 개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도 실용을 하더라도 개혁의 이 속도는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도 만족시켜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는 이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지층 중에서는 좀 불만도 있고 하니 내가 그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 지어서 지지층의 화합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약간 이제 비판을 하자면은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또 꺼내들더라고요. 김대중은 정신적 스승이다. 나는 노사무다. 문재인 당대표 때는 내가 최고위원을 하고 억울하게 컷오프 됐지만은 내가 또 친문에 또 뭐 적자다. 사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이제 이재명은 나의 동지이자 전우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족보가 없으면 안 되나? 정치를 못하나? 옛날에 그 사림들, 유림들이 이 족보 꺼내가지고 맨날 너 어디가 누구가 어디 가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가 뭐 책이 하나 떠올랐는데 사림 조선의 586이라는 책이 있어요. 2021년에 나온 그 사림들하고 유림들하고 조선의 그러니까 586들하고 지금의 586들하고 매우 닮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거는 검찰 개혁 얘기밖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을 못 해가지고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래서 본인은 그게 진심일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라는 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진단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그 원팀이라기에는 오늘 언급한 것들이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뭐 이런 발언들이 사실 원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 견해차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본인이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저는 어제 뭐 그 당대표직 그만두면서 한 발언에 36번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그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김어준 씨로 바꾸면 문맥이 아주 그냥 수려하게 네. 유려하게 그냥 문맥이 그렇습니까? 잘 통해요. 네? 김어준 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진짜 그래요. 주어만 바꾸면. 네.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를 믿고 이번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보안 사건은 좀 여지를 남겨두고 좀 수기해라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고 필요 없다고 그냥 완전 폐지가 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또 친명계 친청계 최고위원들까지 설전이 이어졌는데 네. 강덕구 의원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문정복 의원이 친청계라고는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고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다. 얼핏 들어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당청 일체 원팀 원보이스 당이 하나가 돼서 뭐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관여도 하지 말고 민주당은 정청래 거야. 아 그렇게 읽힙니까? 또 넘보지 마.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좀 모욕적인 말들을 친청계 의원이나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한 유시민 씨가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랑 연결시켜 보면은 조직적으로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축구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팀플레이가 지금 정청래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김어준 씨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왜?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그러니까 실력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유시민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현상을 그렇게 진단을 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려달라고 유시민 씨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대해서 호기심을 이끌어낸 건데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 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회에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의 한 축인 대형 스피커와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험담하고 모욕 주고 이것이 과연 집권 여당답습니까? 아니 국힘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장성철 소장님이 워낙 그 보수 정당의 그 포갑적인 대통령에 익숙해 있어서 이런 정도의 얘기도 좀 할 말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헤어나오신 같아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익숙하신 뭐 문정복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한 게 이게 뭐 반역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친청이죠. 친청이니까 정청래 대표를 더 띄워준 건데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라고 한 게 뭐 그 정도로 뭐 무슨 반역 정도의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씨 말은 좀 충격적인데. 안 충격적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충격입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무슨 ABC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고 B는 이익에 지금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은 가장 먼저 떠나는 게 B다 이런 얘기를 해서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어가 흔들리고 있고 가장 먼저 지금 이재명을 떠나는 게 A예요 지금. 이 뭐 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B인가 그러면 뭐 이게 맘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코어 지지층이 뭐 안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에 보면 그냥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졌고 더 많이 빠진 거는 보수나 중도에서도 많이 빠졌습니다. 진보에서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리얼미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코어만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거나 거짓말이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불편한 거죠. 지지층을 왜 홀대해? 우리가 이재명 당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 그 전날 이틀 전에는 이제 이낙연도 갑자기 지지층을 외면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냐. 소환된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너 당신도 이낙연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경고를 막 날리는 건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다 끌어오고 있다 지금.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김준일 평론가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좀 유시민 씨가 직접 저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가는 길과 민주당 지지층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근데 그거를 뭐 부추긴 게 이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 이들이 난립해가지고 이러한 사달이 지금 벌어졌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도 이제 어리고 유치하고 뭘 잘 모르는 이 촉법 철없는 그런 평론가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비판한다. 정리 대상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희 끝났어요. 큰일 하나 났어요. 뜨고 싶다 내가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정치평론한 지 지금 10년 됐는데. 촉법 평론가 10년, 조심해. 10년 동안 제가 참 그것도 난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좀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저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진영 내에서 뭐 김어준, 유시민 씨를 비판하는 뭐 이동영 작가라든지 뭐 오창석 씨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좀 비판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제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해서 이번 전당대회 때 프레임을 잡아가겠다. 그러한 의도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한 번 더 장 소장님의 마음을 질러야 되겠네요. 촉법 평론가 장 소장님 그 느낌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저는 내일 모레가 환갑이라서 60인데 촉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용역 평론가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나네. 제가 보면 오창석 이사장이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청년재단 이사장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근데 이 꼰대 모르겠어. 그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꼰대 문화는 그러니까 뭐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하고 뭐 58년 개띠잖아요.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사퇴하라고 하니까 뭐 나이가 벼슬인가요? 그럼 이분도 이제 유시민 작가도 58년이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는 찍어 누르는 거는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발언 뭐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발언 전문이 나올 거고 방송을 보면 되겠지만 자신감 과잉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썼거든요. 네네. 자신감 과잉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쓰냐면 실력도 없고 뭘 잘 모르면서 그냥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철없이 날뛰는 막 이런 의미가 부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딴지일보에 이제 나는 노사모다라는 또 표현을 했었고 어제는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보를 이어받는 사람은 나다. 이거는 김어준 씨에 대한 약간의 좀 항변 투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우리 적통 세력들이 결국에는 2030년에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조국 등장.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다시 당권을 잡아요. 2028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조국 대표랑 합당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많이 공천도 줘가지고 그 힘을 갖고 조국을 대통령 만드는데 정청래 대표를 징검다리로 브릿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그걸 아는 거네요. 그렇죠. 아는데 아니다. 나도 이번에 당대표 되면 2030년 나도 대권 후보고 나도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그 계보를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나는 목적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마라. 나도 노사모였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건데
과연 노사모였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원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2030년 이 결승점을 놓고 우리가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7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거를 36번 했지만 핵심은 여기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586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만 좀 이 살림 정치, 이 유훈 정치, 이 족보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존중하는 거 저는 알겠는데 네. 적통 싸움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노사모고 내가 친노 친문 이렇게 이어받는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한다. 이건데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 애매합니다. 사실은 2004년에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처음 정치에 들어온 건 맞는데 그다음에 친정동영계로 해서 그때 이제 정통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쪽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몸을 담으면서 네. 그때 유시민 작가와 유시민 그때 장관이요 전 장관하고 엄청 싸웠어요. 네. 친노무현계하고 그러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저런 간신배를 밑에 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랬었죠. 저격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친문재인계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친문이라고 볼 수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크게 보면 친문이지만 핵심 친문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컷오프 됐어요. 물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컷오프 돼서 또 뭐 고난도 겪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가 보기엔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본인이 필요하니까 다 갖다 쓰는 거잖아요. 본인의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옛날 대통령들 끌어오고 이거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런 걸 원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중국 방문이 이제 총리로서의 거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략 한 보름 정도 이내에는 14일 정도 이내에는 어쨌든 임명이 될 거예요. 뭐 네.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되네 안 되네 뭐 다시 청와대에서 다시 해달라고 하네 안 하네 그건 한 14일이거든요. 최장. 그렇다면은 해외 활동 그거는 그것이 마지막일 거고 결국에는 7월 초 7월 10일 정도 그때쯤이면은 이제 총리 그만두고 뭐 출마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겠죠. 송영길 의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는지는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전당대 얘기만 했대요. 전당대 얘기만 전당대회? 빼놓고 당권 얘기만 빼놓고 뭐 얘기했다라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했는데 전당대 얘기만 하고 이제 많은 걱정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당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김민석 총리가 지금은 이제 경쟁력에는 여러 수치가 좀 발표되고는 있지만 혹시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조금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송영길 대표로 좀 이렇게 주요한 지지자를 좀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김민석 총리 쭉 가면은 뭐 어차피 결선 가면은 세 분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공격을 해주고 흠집을 내주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이 득표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 용인 것 같아요. 스페어 타이어와 그리고 이제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도 뭐 그럴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준일 씨는 박지원 의원은 바로 옆에서 들은 분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송영길 의원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뭐 대충 맞게 언론 보도 나오고 뭐 이게 다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순방 다녀온 날 저녁이에요. 그때 그 정청래 대표랑 90도 인사 이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청와대에서 해명한 바로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만나자고 하니 그 저녁에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시그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반정청래 연대가 이루어지겠다. 김민석, 송영길. 그래서 이제 완주를
하고 사실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송영길 의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2017년 바르셀로나 마라톤은 케냐의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송영길 의원이 잘 나오고 본인이 1등, 2등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어쨌든 근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2등으로 올라가든 그쪽을 밀어주는 식으로 아니면 뭐 본인이 1등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은 오늘 전라북도를 방문한다고 하고 송영길 의원은 28일 날 전주 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호남 지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정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도 폐지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성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조금 여지나 수기를 남겨두라라고 논의했더라도 그것을 뭐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네.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예, 검찰이 이제 검사가 경찰에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수사 좀 더 잘해보라고. 그 정도는 좀 남겨놓는 것은 민주당 내에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1, 2년이라도 보안 수사권 좀 남겨두고 그것이 진짜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살펴본 다음에 완전히 없애든가 하는 게 맞지 그냥 무조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과연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대상인가를 그러니까요.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국민을 생각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없애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고 실제 뭐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민주당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래서 굉장히 큰 원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무도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수사하고 모욕 줘가지고 죽었다라는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무현 재단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을 보안수사권 폐지냐 아니냐로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폐지를 하자라고 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후에 좀 볼 수밖에 없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검찰개혁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요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례도 없고 그냥 심플하게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말고 수사 지휘권만 남겨놓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 받고 이게 전 세계 스탠다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꼬아가지고 하려니까 1차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 주고 그거를 전권을 송치 안 하네 뭐 그러면서 중수청 만들고 지금 보안 수사를 한 해 만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고소 고발 그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경찰에 들어온 게. 어느 정도냐면은 반년에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 경찰의 수사과가 지금 다 관두고 있어요. 5년 동안 1,700명이 관뒀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이거 손을 떼니까. 그래서 그 지금 고소 고발에도 급행료 뭐 좀 이거 그냥 그쪽 얘기지만은 네. 급행료 주면은 경찰 출신 변호사한테 급행료 주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되고 아니면은 아예 진척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거 맞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뭐 보안 수사권 폐지도 뭐 해야 되면 하는 건데 좀 되게 무책임하게 이럴 게 없다. 이럴 데 없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런 뭐 당내 갈등 그리고 이런 사법개혁 문제들이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맞아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예. 지지율이 긍정평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 보이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데드크로스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민심의 이반 현상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가 더 암울해요.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때 정말 죽기 살기식으로 싸울 거예요. 이거는 공정한 태권도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도구도 사용해가지고 그냥 난투극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원식 전 의장이 좀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레임덕 걸립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지면은요 본인 정치 생명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김어준, 유시민 씨는 진보 진영 내에서의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 거예요. 양쪽으로서는 목숨이 달린 생존이 달린 사생결단식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심하죠.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거래로 지난 20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네. 이 전당대회 물어봤더라고요.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 응답자의 30.3은 정청래, 김민석 25.5, 14.2 송영길.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6.1, 정청래 26.5, 송영길 18.8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민심에서는 정청래가 그러네. 앞서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김민석이 앞서고 특히 근데 호남에서 광주 전라에서는 김민석 32, 정청래 24, 송영길 23. 되게 팽팽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김민석과 송영길이 단일화를 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쪽이 정청래 대표보다는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구도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이번에 공천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좀 무리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으니 지금 정청래 대표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호남 계속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 송영길 의원 뭐 최근에 미국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미국 가 있고. 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 외교부 장관 입각설도 나오던데 뭐 이것도 관련이 있는. 뭐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본인이 이제 외교부 장관직을 원하게 되면 어쨌든 개각도 해야 되니까 총리가 바뀌면 추천받아서 개각도 해야 되니까 본인도 좀 관심이 좀 많이 있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송영길 의원의 역할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후보군을 한 명 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누가 되든 당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차기 후보군들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뭐 정치인분들, 중진 의원들을 많이 좀 입각시켜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장동국 대표는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답니까? 얼굴 보니까 뭐 이제 괜찮아진 것 같죠? 그리고 일성이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난 사퇴 안 해. 당의 기강을 잡겠어. 오히려 쉬면서 이제 강하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쉬면은요 상황을 좀 관조하게 되고 그래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을까. 그래 어쨌든 우리끼리 다 그냥 같이 좋게 지내는 게 좋겠어. 내가 그동안 조금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 것 같아.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생각이 좀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한동훈, 오세훈 이 사람들이 막 국민의힘 의원들과 잘 지내고 사진 찍고 뭐 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일찍 퇴원한 것이 아닌가. 조급해졌다. 네, 그리고 더 생각보다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정식 원내대표가 지금 중진원들 다 차례차례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내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신동욱 그다음에 김재원 이 두 최고위원들에게 결심을 좀 요구를 해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요? 아이 뭐 얼마는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는 남았다. 얼마가 언제 뭐 2월설도 있고 뭐 내년 8월 임기 마칠 때까지 간다 뭐 여러 이야기가 분분하던데. 아니 뭐
장동혁 대표는 그냥 내년 8월까지 가는 거예요. 임기 마친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본인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장관님 어떻게 뭐 8월까지 간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지는 그렇고 내가 중도에 사퇴하는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픈 거는 뭔가 장동혁 대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없는데 당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세미나도 열고 막 다 만나서 화기애애하고 하니까 갑자기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거지. 갑자기 아팠다가. 그러니까 슬램덩크 이 만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상향이라는 그 고교에 에이스가 김수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넘버원 다툼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네. 내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희희낙낙대고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났어. 병상에도 돌아왔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당의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이제 뭐 하고 당원이 원해야지 내가 사퇴를 하는 거지. 누구 어떻게 당신들이 날 내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국민의힘 전신에 계셨으니까 당 기강을 잡는 건 방법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뭐 당무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당협위원장들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당의 지지율보다 뭐 덜 나오고 뭐 시의원, 구의원들 아니면 기초단체장 당선이 안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한다. 뭐 이러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뭐 협박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일단은 괴롭히기 위해서 또 이제 윤리위 제소하고 거기서 또 그냥 경고하고 뭐 당원권 정지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려고 하겠죠. 뭐 당시 개편 이게- 얘기도 있고 그렇고. 네. 이게 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위험은 남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과 이 권한만 있지만 그것이 지도력, 리더십이 통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징계할 거야. 내가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막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만큼 장동혁 체제가 되게 허약하다. 그 리더십이 붕괴됐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오늘 그 장 소장님 방송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정청래 장동혁 평행이론 이 동기화가 굉장히 가속화됐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달랐어요. 조금 강성이라는 것 빼놓고는 굉장히 달랐는데 일단은 두 분 다 네.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을 얘기를 해요. 당원이 뽑은 당대표인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당원 얘기만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비슷한 한 가지 주제에 천착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폐지, 예. 장도혁 대표는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 이것만 이제 고장난 레코더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중요한 현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특정 주제에 천착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에 유명한 유튜버들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있고 고성국이 있는 거예요. 고성국 씨도 최근에 지금 막 엄청 자기 방송에서 아니 당 뭐 의원들이 지들이 뭐라고 당원이 뽑은 당 대표인데 막 그래서 서포트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 친청계 의원과 친장계 의원이 별로 없어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권위를 사실상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상대당에서 이 당들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최고다. 내년 8월까지 가라.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정청래가 연임해야지. 그 오늘 서정욱 변호사는 나는 뉴 정청래다. 뉴 청래파다. 선언을 했어요. 기이한 현상이에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당 대표를 몰아낼 수 없다는 게 오늘 오전에 대한과 미래 의원들 모임 가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7시 반에 조차 모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총 열고 장 대표 사퇴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이거는 뭐 의원들의 의견일 뿐인 거네요.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몇몇 의원들의 뭐 의견으로 의사로 당 대표의 거취가 뭐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본인은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본인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 무너졌잖아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네. 이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동훈 의원의 행보가 요즘 광폭 행보예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많이 만나고
뭐 연일 뭐 보수재건 정권 탄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의원이 좀 바뀌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좀 사람이 변한 것도 있고 의원이 되면서 또 약간 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쑥불쑥 다른 의원들 방에 들어가서 얘기도 좀 많이 듣고 누구 의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좀 거부감을 보였거나 이런 그 TK나 이쪽에 의원들 있잖아요. 스킨십을 굉장히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먼저 찾아간다. 예, 그리고 밤에 또 이렇게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실 찾아오는 분들도 있대요. 한 의원님 계신가? 이렇게 낮에 찾아가면 약간 이게 너무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조금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약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으려는 의원들도 꽤 있다. 네. 다만 이제 복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이 다 안 좋아해요. 뭐 오세훈 시장도 예를 들면은 서두를 필요 없다 얘기하고 정점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전당대회 이후 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복당이 조기에 될지는 좀 의문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 전당대회 이전에 들어와 가지고 당권을 차지하는 거는 당권 주자들이 차기 당권 주자들이 다 싫어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경계심 희석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복당해가지고 혹시 당권 잡고 당의 주도권을 잡으면 나 2028년도 총선 때 공천 나 안 줄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 복당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뿔 달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경계심 푸세요. 네.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상의하고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좀 낮은 자세로 본인에 대한 경계심을 좀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간단히 물을게요. 인효환 전 의원이 이제 대한적 십자사 회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분 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탄핵과 불법적인 비상경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어떤 단어를 갖고 옹호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후회만 하면 아니. 될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냉정해 사람이. 안 돼, 아니 안 돼.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배신자였다가 초대 교황이 돼서 그리스도교를 만천하에 널리 했는데 배신자도 포용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무슨 소리야. 들면 이런 적십자사 총재가 되기 전에 정말 절절하게 구구절절 나는 정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잘못됐고 불법적인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내가 그때 윤석열 편드는 듯한 얘기를 한 거 나 진짜로 반성한다. 그런 스토리를 쭉 가져왔으면 되는데 이제 되고 나서 되기 직전에 나 반성해요. 이거는요 자리 때문에 본인이 변명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주옥 같은 말 많이 했어요. 찾아보세요. 딴 건 몰라도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사람을 옹호하고 편들어줬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이 공직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보수에 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저 장성철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제 대한적 십자사 용서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